미국의 조감도를 보면 도로에 새겨진 바코드와 같은 오싹한 기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감시용 QR코드나 고대 유물이 아니니까요. 20세기에는 이러한 기호가 항공 및 위성 카메라를 보정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에 검은색 또는 흰색 페인트를 사용해서 만든 걸 볼 수 있어요. 보통 농구 코트보다 작은 크기로 막대 모양의 선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비행기와 인공위성에서는 이미징 장비를 미세 조정하는 데 이를 사용했어요. 카메라의 광학 해상도 한계를 결정하는 카메라의 아이 차트와 같아요. 오늘날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더 이상 이러한 표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거대한 바코드는 거의 쓸모가 없어졌어요. 하지만 네바다 테스트 사이트, 애리조나의 포트 후아추카, 캘리포니아의 트래비스 공군기지 등 미국 전역과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여전히 수십 개의 바코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름 끼치는 걸 볼 때 크기가 항상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식물성 플랑크톤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아주 작은 박테리아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이 힘을 합치면 우주에서도 볼 수 있는 놀라운 수채화 작품을 만들어내요. 가까이서 보면 이 작은 식물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나사의 위성 사진 덕분에 우리는 그들이 형성하는 거대한 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바다를 점령한 것처럼 보여요. 이러한 식물성 플랑크톤의 번식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식물들의 폭발적인 성장과 같습니다. 다행히도 인공위성이 식물 플랑크톤의 확장을 감시해서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확인하죠. 어쨌든 소름 끼치는 것들을 보기 위해 하늘로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서부 텍사스에 있는 매우 귀여운 예술 마을인 마르파에서 이 으스스한 불빛을 만나보세요. 이 유령 같은 마르파 불빛은 사막의 67번 고속도로 근처에서 밤에 나타납니다. 이 불빛은 멀리서 여러 가지 색으로 빛나는 점으로 맥박이 뛰고 깜빡이며 점점 밝아졌다가 사라지곤 해요. 또한 사막의 식물 위를 날아다니며 마치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있는 것처럼 주위를 맴돌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 헤드라이트, 목장 조명, 캠프파이어 또는 대기에 반사되는 이상한 불빛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실제로 유령 불빛을 본 사람들은 이 불빛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광경이라고 맹세합니다. 이 유령 불빛은 18세기 후반부터 초기 정착민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쫓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해왔어요. 뉴멕시코의 로스웰은 초자연적인 현상과 비밀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1947년에 한 남자와 그의 아들이 목장에서 쉬고 있다가 매우 가벼운 이상한 금속 파편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들은 잔해 몇 조각을 로스웰 보안관에게 가져갔고 보안관은 로스웰 육군 비행장 종합반의 책임자인 블렌차드 대령과 연락을 취했어요. 도대체 그 잔해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하던 중 한 정보 장교가 로스웰 육군 비행장에서 실제로 비행 접시를 손에 넣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후 미 공군은 그 잔해가 시험용 풍선에 불과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워싱턴의 마나스타시 산등성이에는 자신을 멜 워터스라고 밝힌 한 남자의 소유지에 이상한 구멍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구멍이 평범한 구멍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관문이라고 말해요. 멜과 그의 이웃들은 수년 동안 이 구멍을 개인 쓰레기통으로 사용했어요. 보통의 오래된 쓰레기부터 고장난 가전제품까지 모든 걸 거기에 버렸죠. 아무리 많은 쓰레기를 버려도 구멍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는 으스스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이상한 신호가 잡히기도 하고 개들도 이 구덩이 근처에 가기를 꺼려했죠. 워터스는 가끔 구멍에서 신비한 검은 광선이 발사되고 휴대용 라디오에서 과거의 음악이 재생되기 시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멜은 이 구멍을 측정하려고 했는데 24,384m보다 더 깊은 것으로 판명됐어요. 심지어 아직 바닥에 닿지도 않았죠. 얼마 후 당국은 워터스에게 그 재산을 임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구멍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날까지 아무도 이 신비로운 구멍을 찾지 못했어요. 유타주 유인타 카운티에 있는 스킨워커 렌치도 초자연적인 장소 목록에 올라와 있습니다. 512에이커에 달하는 이 목장에서는 100건이 넘는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허공으로 사라지는 동물, 자기장의 혼란, 신비한 불빛, 심지어 붉은 눈을 가진 동물까지. 이런 소문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사건을 조사하고 재현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이전 소유주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소유주가 이러한 이야기를 지어낸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괴담에 열광하는 걸 막지는 못했죠. 스킨워커 목장에 관한 영화, TV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 통해 미스테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캐스케이드 산맥에 위치한 샤스타산은 꽤나 유명한 곳이에요. 수세기 동안 신화와 전설의 온상이었죠. 이 지역의 원주민 부족들은 이 산에 비밀 도시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며 이 산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 도시에서 눈부신 보석과 보물로 가득 찬 복잡한 터널 등 온갖 종류의 특별한 물건이 있다고 믿었죠. 1904년 한 영국 탐험가가 산을 탐사하던 중 지하 마을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금과 고대 유물, 심지어 거대한 미라까지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탐사팀을 마을로 안내해야 할 그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샤스타산 안에 마을이 실제로 있었지만 오랫동안 버려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선진 문명이 여전히 산을 고향이라고 부른다고 믿습니다. 으스스한 장소를 보기 위해 돈을 들여 여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구글 지도를 열어보세요. 이 서비스에는 오싹한 장소가 많이 있어요. 페루 사막에서 오싹한 느낌을 주는 거대한 지역 문자인 나스카라인부터 시작할게요. 거미, 나선, 새 등 모든 종류의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나 드론과 같은 상공에서만 볼 수 있어요. 이상한 점은 인간이 하늘을 날기 훨씬 이전부터 하늘에 떠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곳에 도착했을까요? 글쎄요, 그럴듯한 설명은 없지만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꼭 방문해야 할 또 다른 구글 지도 목적지는 유무남 고스트타운입니다. 네바다의 데스밸리 가장자리에 서 있는 이 으스스한 조형물을 확인해보세요. 라이오라이트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그 지역에서 많은 양의 금이 발견됐어요. 이 소식은 들불처럼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라이오라이트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곳에는 많은 것들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아이스크림 가게, 학교, 은행, 심지어 얼음 공장까지 번화가가 갖춰야 할 모든 걸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운이 좋게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907년 금융공황이 닥쳤고 마치 디플레이션 파티가 벌어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1920년에는 14명만 남았습니다. 요즘 라이올라이트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멋진 광경을 볼 수 있어요. 주요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한때 금으로 가득했던 무너져 내리는 뚝을 지나게 됩니다. 유무남은 5만 개가 넘는 병으로 만든 보틀하우스로도 유명해요. 파라마운트 픽처스는 라이올라이트가 완벽한 촬영지라는 걸 깨닫고 1925년 이곳을 복원하기 위해 직접 나서기도 했어요. 바티칸 비밀 기록 보관소에는 관광객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비밀 장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늑한 소파를 떠나지 않고도 방문하실 수 있어요. 구글 지도를 사용하세요. 이 도서관에 초자연적인 비밀의 열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어요. 따라서 역사, 예술, 그리고 약간의 외계적 음모가 결합된 모험을 원하신다면 바티칸 시국과 비밀 기록 보관소를 여행 버킷리스트에 꼭 추가해보세요.